자, 6주차 유아 수학을 위한 환경 구성에 대해서 오늘을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내용도 지금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유아 수학 교육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안내할게요. 중간고사 7주차에 있고요. 벌써 다음 주네요.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있습니다. 쪽지 시험은 6주차.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토요일일 테고요. 5문제 출석을 위한 시험 작성하듯이 쪽지 시험도 5문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총 10문제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과제물 있습니다. 10주차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에 맞춘 수학 활동 교육 계획안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 출석 20% 반영하겠습니다. 자, 유아 수학을 위한 환경 구성.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어린이집에 각 영역이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영역이 아마 역할 영역일 것 같고요. 수학 영역은 지금 어디 보이나요? 제가 볼 땐 여기는 감각, 몬테소리 어린이집의 감각 영역일 것 같고, 여기 지구본 있는 거 보니까 뭐 문화 이런 데일 것 같고요. 요게 어디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 봅시다. 유아를 위한 수학 환경 구성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유아를 위한 환경이 어떻게 제공되는가 하는 것은 유아의 성찰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크게 인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는데, 물리적 환경은 공간의 크기와 위치, 설비 및 교구, 교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유아 수학 교육을 위한 환경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대체로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아를 위한 수학 환경 구성은 왜 필요할까요? 교육 환경은 유아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수학 교육을 위한 환경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아 교육 기관은 유아의 수학적 사고를 고려하여 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유아의 수학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환경은 비단 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 또는 어린이집에서는 수 영역에서 수학과 관련된 활동이 이제 다른 데보다 더 중점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실내 환경 구성을 여러 가지 활동 영역 중에서 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 수 영역의 환경 구성, 그리고 유아 수학 활동을 위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질문인데요. 먼저, 유아의 수학 활동을 돕는 환경 구성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어떤 환경이 유아의 수학적 활동을 촉진시킬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수학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온라인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수학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한다면 인상에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수학 활동은 꼭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대면 수업이 아니어서 한 번 더 제가 상기해 보라고 했고요. 자, 우리 대면 이야기를 하면서 13주차, 14주차는 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15주차에는 대면으로 기말고사를 치룰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유아를 위한 수학 환경 구성은 크게 인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환경에는 공간의 크기, 위치, 설비, 교구, 교재들을 의미합니다. 자, 유아를 위한 수학 환경 구성은 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떡볶이집과 아주 고급 레스토랑, 호텔, 레스토랑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왜 환경 구성은 필요한가? 자, 떡볶이집에 들어가서 1년에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죠. 아줌마,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오뎅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그렇겠죠. 그리고 먹는 방법이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포크 주세요 하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봅시다. 고급 레스토랑에 있어서는 에피타이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음식이 있고요. 후식이 있어요. 컵도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물컵이 있고요. 와인컵이 있고요. 또 다른 또 음료의 컵이 있습니다. 그 숟가락, 포크, 나이프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해요. 자, 그리고 떡볶이집에 갈 때는 우리가 막 정식으로 옷 차려 입고 가나요? 그러나 고급 레스토랑에 있어서는 차려입고 가야 되죠. 1년에 이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더 다르게 하게끔 하잖아요. 그쵸? 환경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떡볶이 집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1년의 환경. 그러면 옷 자체부터. 그리고 내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또 나의 외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르죠. 그것처럼 수학을 할 수 있게끔, 수학을 유발하게끔 하는 환경 구성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수학적 탐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학적 환경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유아를 위한 수학 환경 구성은 왜 필요한가? 교육 환경은 유아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수학 교육을 위한 환경 구성 또한 그러한데요.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아 수학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구성의 요건을 세 가지만 적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한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의 환경 구성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거예요. 어떻게 유아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구성, 어떤 요건들이 중요하지? 한 세 가지 생각해보고 그런 세 가지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수 영역의 환경 구성을 살펴볼 텐데요. 수 영역은 수학적인 개념과 관계를 탐색하고 수학적 사고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수학적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구 및 교재들이 구비되어야 하며 유아들이 몰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을 위한 수 영역 환경 구성 시 물리적 환경 또는 심리적 환경 이러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 두 번째, 수를 위한 심리적 환경 구성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수를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 수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내에 수 영역을 배치할 때는 동적인 영역과 구분해야 되죠. 왜? 내가 집중해서 무엇인가 하는데 친구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부딪히게 하면 산만되잖아요. 그리고 유아가 수학적 사고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용한 곳에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죠. 수학 영역에서는 유아 혼자서 수학 활동을 하기도 하고 몇 명의 유아들이 함께 모여 수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활동을 위한 책상과 의자 외에도 소집단의 유아들이 수학 활동 자료를 바닥에 펼쳐놓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학 활동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요. 유아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주제에 따른 수학 활동 자료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자료들, 더불어 유아의 학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료들을 정리 및 보관이 쉬워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선반과 교구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학활동 자료를 준비할 때 선반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교구장이 있어야 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네 번째로 유아가 집중하며 수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의 독립성을 고려한다. 교구장이나 가림판 혹은 선반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특히 배치된 수학 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간은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수교육을 위한 심리적 환경 구성인데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 할 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수학을 내가 더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와 연결이 된 것처럼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수 활동은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 영역을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유아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학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먼저 유아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뭐라고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거. 유아들은 수학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유아들에 따라 문제 해결에 따르는 시간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수학은 과정 중에서 경험하는 수학적 경험이 결과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수학 활동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유아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 실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 주고요. 유아가 경험하는 수 활동에 정답이나 한 가지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사 자체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다른 견해를 유아가 제시할 때도 유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수용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을 격려해야 하는데요. 유아는 수학 활동 중에 교사나 다른 유아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조직화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잣말은 내적 언어로 전환되어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요. 혼잣말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데 혼잣말과 다른 사람들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수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저장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활동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을 격려하는 것이 심리적 환경 구성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아 수학 활동을 위한 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수학 활동 자료의 선택 준거는 어떠하는지, 수학 활동 자료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수학 영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학 활동 자료의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자료가 수학 활동을 하는데 적절할 것인지와 실제 어떤 자료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활동 자료의 선택 준거. 유아를 위한 수학활동 자료는 유아가 수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수학적 개념을 내포한 자료이어야 하는데요. 동시에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좋습니다. 수학활동 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유아에게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겠죠.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은 수학 활동 영역에 배치할 활동 자료는 특정한 수학 개념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유아의 수학적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속적인 추론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조작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인 추론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를 조작하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게 관여하여 논리 수학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유아 수학 교육의 목표와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가 좋은데요.
수학 활동 자료들이 활동 과정에서 의도한 수학 활동의 목표를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상황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여 유아 스스로 조작하고 변형하여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발달 수준에 따라 해결 방법이나 활동 방안이 다양한 것, 그리고 견고하고 조작 방법이 간단하여 아동이 쉽게 만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아 수학 활동 자료인데요. 유아를 위한 수학 영역의 자료는 수에 대한 이해, 수의 비교와 연산하기, 분류하기, 공간과 도형의 개념 이해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자료 수집과 나타나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를 몇 가지 증거로 표로 구분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료로서 주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물체 및 자료, 상자, 플라스틱 용기, 다양한 게임 자료 및 주사위, 계산기, 시계, 날짜판, 달력, 수학과 관련된 서적 등 이런 것들은 기본 자료로 놔둘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기, 이러한 개념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보면, 자료들을 보면 게임판과 주사위, 수카드, 수세기 막대, 자석 숫자, 수퍼즐, 수막대와 구슬, 셀 수 있는 물체, 숫자 도장, 수놀이책 등입니다. 그리고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다양한 블록, 길 따라가기 게임, 미로, 그 다음에 뭐 좌표판, 여러 가지 기하 도형, 모형 맞추기, 패턴 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초적인 측정에 있어서의 자료는 끈 테이프, 여러 가지 막대, 요리형 측정 도구, 예를 들자면 계량컵, 계량 스푼 등을 들 수 있고요. 다양한 크기의 용기, 양팔 저울, 체중계, 저울 등이 있습니다. 규칙성 이해하기의 자료들은 패턴 카드, 패턴 블럭, 패턴 게임 자료, 패턴이 있는 물건, 그리고 스카프 같은 거라든지 목걸이 이런 것들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성 이해하기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수집한 단추, 조개, 동전 또는 열매, 병뚜껑, 분류카드와 분류판, 크기와 색깔, 모양의 다양한 블록 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와 관련한 기초 개념 및 기초적인 연산을 위한 활동 자료들은 지금 제가 이 표에 읽어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에 표에 제시된 자료 외에 당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필요한 주제에 따라 다양한 수 개념 및 연산 활동을 돕는 교구 교재들을 구비할 수 있고요. 가방 안에 있는 스티로폼 공을 꺼내 쓰인 숫자만큼 사과를 붙이는 사과나무 붙이기, 큰 수 세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큰 수 돌림판과 비즈를 활용한 자료, 연산을 게임 형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돌림판에 나온 계산식에 따라 나온 이제 그런 이렇게 돌림판을 이렇게 돌려서 1이 나왔으면 또 돌림판을 돌려서 또 2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1 더하기 2는 얼마만큼? 3이 되는 거잖아요. 1도 나왔고 2도 나왔고 1 더하기 2니까 3만큼 가져가기. 이렇게 덧셈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돌림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제 95쪽 6-2의 수와 연산을 위한 활동 자료 안내해 드렸어요. 자,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영역, 이 선반에 수와 관련된 이러한 교구들을 올려놓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안내해드린 그런 교구들, 저울도 보이고 또 시계를 볼 수 있는 것도 보이고 시계를 알아가는 그러한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퍼즐도 있고요.
뭐 주사위를 돌려서 몇 칸 가기 이런 것도 있죠. 수학 영역의 예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 볼게요. 수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실내에 수 영역을 배치할 때에는 정적인 영역과 구분한다. 2.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충분한 수학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4. 유아가 집중하여 수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의 독립성을 고려한다. 뭘까요? 그쵸. 실내에 수 영역을 배치할 때는 동적 영역과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자, 퀴즈 2. 수교육을 위한 심리적 환경 구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수학활동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유아의 실수를 인정한다. 세 번째, 수학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을 격려한다. 네 번째, 과정이 틀렸을 경우 개입한다. 어떻게 한 거죠? 과정이 틀렸을 경우 개입한다가 적합하지 않죠.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수학활동 자료의 선택 준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유아에게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지속적인 추론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목표와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자료가 좋다. 네 번째, 유아 스스로 조작하고 변형하여 활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거죠? 그쵸, 3번이죠. 목표와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가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 수 관련 영역과 자료가 알맞는 것은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 패턴 카드,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블록, 기초 측정하기 위한 주변에서 수집한 단추, 네 번째로 규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판과 주사위. 어떤 거죠? 그쵸. 맞는 것은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블록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3에서 5세 생활 속 탐구하기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는 것,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것,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 주변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이거는 지금 3, 5세에 생활 속 탐구하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3, 5세에 생활 속 탐구하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자연탐구 안에 있죠. 3, 5세에 누리과정, 자연탐구 안에 생활 속 탐구하기 내용을 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속하지 않는 것은 주변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1세의 자연탐구, 그리고 2세의 자연탐구, 3에서 5세의 자연탐구 활동과 또는 목표, 영역,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세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가 4차 표준보육과정의 자연탐구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 5번째 질문은 3, 5세 자연탐구 안에 생활 속 탐구하기가 수학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낸 거예요. 자, 그러면 0, 1세 자연탐구에서 생활 속 탐구하기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생활 속 탐구하기가 뭐라고요? 수 영역과 연결이 된다고요. 0, 1세의 생활 속 탐구하기, 어디 수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볼게요.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이해되시죠? 감각으로 경험하는 거,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리고 공간과 모양, 규칙성, 패턴, 그쵸? 수 영역이죠. 자, 그래서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입에 넣어도 되는 거, 입에 넣어도 되는 영아에게 바람 제공해도 괜찮은 그 0, 1세 아이 교구를 중심으로 패브리고 된 것들이 많죠. 그쵸? 플라스틱 또는 그 플라스틱이 입에 넣어도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0, 1세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 놓고 더 놓고 여기 또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개만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 개를 주셔서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면서 와 많다. 하나, 둘, 와 정말 많으네. 카운트 더 하셔도 되고 더 세셔도 되고요. 자,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이렇게 모양을 넣어 볼 수 있는 거, 큰 블럭을 제공해 주어서 아이가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이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도록 돕는 그런 교구입니다. 자, 규칙성을 경험한다. 이 바닥에도 패턴이 있어요. 별. 근데 여기에 규칙성은 제가 잘 못 찾긴 했는데 작은 별, 큰 별, 작은 별, 큰 별. 규칙성. 여기 오리 모습 보이면 엄마 오리, 애기 오리, 애기 오리, 엄마 오리, 애기 오리, 애기 오리, 애기 오리 이렇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아이가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2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요.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거,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는 거, 주변 사물을 각고 다름에 따라 구분하는 거,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거. 내가 친숙한 뭐 쌀이라든가 먹는 곡식이어야 되겠죠. 입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숙한 것을 내가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다양한 그릇에 넣어보면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죠. 얼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친숙한 뭐 이렇게 점토 내가 주물르면 내 마음대로 그 물체가 바뀌고 그래서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거. 후루룩 떨어지면 후루룩 떨어지는 소리도 듣는 거. 이런 것들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물체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 예,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갖도록 여기에는 이렇게 점점 커가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는 작고 두세 개는 더 많고 그쵸?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블럭. 예,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교구들이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해 줄 수 있는 교구입니다. 자,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토끼는 깡충깡충 토끼, 엉금엉금 거북이. 깡충깡충 토끼, 깡충깡충 토끼, 엉금엉금 거북이, 엉금엉금 거북이. 패턴이 있잖아요. 두 번씩 반복한 그런 패턴이 있는데 리듬 감각도 2세 아이에게 그런 규칙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주변 사물을 각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 색깔 놔두고 그거에 맞는 것 구분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인형으로 올려놓을 조그만 코끼리 인형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일명 뿅뿅이라고 하는데요. 털처럼 되어 있는 그런 뿅뿅을 색깔에 따라서 구분해 넣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교구들. 자, 그리고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거. 지금은 바깥놀이 또는 숲체험 이런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물주기, 2세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2세 아이들 물주기.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모차도 끌 수 있거든요. 2세 아이들 걷게 되면. 그래서 가드닝 하기.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소꿉놀이 영역에 이러한 생활도구를 제공해줘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3, 5세 아까 5번 문제였어요. 3, 5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수 영역이라 그랬죠.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요.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고요.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고요.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요.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거,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용에 속합니다.
자,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거. 정말로, 내가 씨앗을 심었더니 씨앗이 자라. 이러한 우리 그 스티로폼 같은 거, 폼이라 그러죠. 스티로폼 같은 걸로 다양하게 휘어보고, 예?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겨보고, 그리고 이것을 막 흔들어보고, 그래서 물체의 변화,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교구들일 수 있습니다. 자,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기인데요. 3에서 5세, 특히 5세반 아이들한테는 칠교놀이가 이러한 것들, 물체의 위치, 방향, 모양을 알아야 칠교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필기 도구 또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도구로 순서대로 되어 본다든지 또 뭐 그네를 타보면서 시소를 타보면서 무게 비교해 본다든지 키가 누가 큰지 이런 어떤 측정하기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는 거. 자,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거. 신호등, 반복되는 추측이 있죠. 어떻게 해요? 빨간색이 켜지고, 초록색이 켜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색이? 노란색이 켜진 후에, 빨간색이 켜지죠. 이렇게 패턴 순서, 그 반복되는 규칙. 초록색이 켜진 후에 초록색이 꺼지면 빨간색이 켜지는 거. 사람이 보는 신호등은 그렇고, 지금 여기 3개가 있는 신호등 뭐예요? 차가 다니면서 보는 신호등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지럽혀져 있는데 교구를 제자리에 넣는 것 또한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연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분하게 하는 거, 분류하게 하는 거 이런 활동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있죠. 아이디어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편적인 예를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지금은 유아용으로 나온 도구와 기계가 되게 많아서요. 이거는 목공놀이죠. 목공놀이.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거, 과학 활동. 그래서 아이들이 측정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